안녕하세요. 홈앤런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이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창에 몇 개의 사이트가 필요한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네이버 부동산에서 경매 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 혹은 홈앤런 홈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림이 요 페이지들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서 필요한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클릭하십니다. 우측 상단에 검색을 클릭하시고 경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뉴 바로가기에 하나가 뜰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가 무엇인지 우선 먼저 필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대안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과다한 유찰 방지 및 채권 회수 제고를 위하여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지만 우리는 소멸시키겠다. 그래서 빠르게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 경매 절차에서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원 채무자인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 글씨들은 항상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법원에 따라 인수조건 변경을 허용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여부는 법원 허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목록과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허가 목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매 응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서 매각물권 명세서상 조건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주에 대한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 거고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엑셀 파일이 열리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2022 타경 104204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물건과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1 타경 111974 서울 등촌동에 있는 물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우선 대한민국 법원경매 정보를 아까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경매 물건, 경매 사건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었고 2021 타경 111974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자 수유동권은 2022 타경 104204 수유동권 미리 제가 열어놨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물건 내역을 보시면 여기 물건 비고에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돼 있죠. 요게 있고 여기는 물건 내용에 보시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인수조건 변경을 법원에서 허가해 줬고 이 수유동권은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내용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거는 그 내용이 없었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그 물건들을 다시 검색을 해 볼게요. 자, 2021 타경 111974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물건에 대한 경매 시작일부터 지금 진행 상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물건과 수유동권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이 두 건이에요. 등촌동과 수유동. 자, 이 등촌동은 내가 낙찰받는 금액이 매수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조건 변경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근데 수유동권은 얼마가 낙찰이 받든 이 집에 살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인수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임차 보증금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1억에 낙찰받아도 경락인이 1억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이 집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집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2억 1,500인데 임차 보증금은 뭐 1억 8천이다. 근데 내가 이걸 1억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에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을 이제 네이버에서 보시면 이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개개인들이 네이버 아이디는 대부분 가지고 계시니까 월 무료 열람 건수가 3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3건씩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건은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열람을 해 드릴 거예요. 이 두 건은.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사전에 이 어느 정도의 보증금일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의 금액은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국토부 실거래가나 홈앤런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홈앤런에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등촌동 574-3번지. 자, 마이페이지 매물 등록 가서 등촌동 574-3번지 클릭하시면 이게 지역이 이제 주소지가 뜰 거예요. 뜨면 클릭을 하시고 매물 위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이게 자동으로 디폴팅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안 되면 본인이 지역을 안 돼 있으면 지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매물 구분도 연립 다세대로 자동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것도 매물 구분이 안 잡혀 있으면 실거래가를 소환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는 연립 다세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매매, 전세, 월세인데 우리 궁금한 건 이제 전세인 거잖아요. 이걸 클릭하기 전에 여기 전용 면적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근데 이걸 클릭하면 이 해당 건물의 면적 정보들이 소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게 29.97이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냐. 21년 거는 23년 9월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매 나올 일이 없을 거고 한 1억 8천 언저리에 전세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도로명 주소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검색하실 거면 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번으로 검색하면 단지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도로명 주소를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면 자, 등촌동 평화아트빌 나오죠.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홈앤런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토부 실거래가는 오픈 API는 업데이트가 수시로 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보는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홈앤런에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똑같이 이제 수유동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수유동도 279-133 여기는 이제 미리 제가 검색을 해놨어요. 검색하는 방법은 설명드렸으니까 전세를 클릭하시면 2억 2천 정도에 잡혀 있어요. 전세가가. 그러면 이 경매 물건 또한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국토부에서 검색을 해보면 똑같이 주소지를 검색을 해보면 수유동 여기도 잡히네요. 2억 2천 매매가고 전세가는 2억 2천 여기도 비슷하게 잡혀 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건에 대해서 이제 열람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 없는 사이트들은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는. 자, 열람하기에서 클릭을 해보면, 자,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채권이 잡혀 있는 거고, 전체 총 채권 금액은 83억. 전세 사기 피해자 물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는 일단 인수조건 변경부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허그가 빼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1억 8천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물건이에요. 왜? 이 물건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건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클릭해보면, 자, 1억 6,200만 원인데 보증금이 2억 2천이에요. 우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 집은 얼마에 낙찰되든 매수자가 2억 2천에 인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일반 경매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반 경매 물건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물건을 보시죠.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도 필요 없으니까 잠깐 닫아 놓을게요. 홈앤런은 아직 이게 지금은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억 3,700인데 이게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744 3번지 301호 물건이에요. 자, 공동주택 가격은 1억 3천이고요. 자, 1억 3천 곱하기 126%는, 자, 이 주택의 보증보험 한도는 1억 6,38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다? 자, 1억 3천만 원 곱하기 140% 곱하기 70%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대 1억 2,740만 원까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이제 어느 정도면 매수하면 좋을까?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이게 2022년 6월에 경매가 진행돼서 5,63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500만 원대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일 낮았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인수조건 변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수조건 변경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적정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하는 적정 매수가는 1억 미만 8,800만 원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번 건이 유찰되고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면 다음 혹은 다다음에 경매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적정 매수가는 제 기준에서 적정 매수가를 정하라 그러면 저는 9천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 지금 현재 보증금 반환보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1억 3천 곱하기 126%는 자, 1억 6,38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사회 초년생,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매수를 해서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금액대면 비싼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무겁다라는 거죠. 근데 한 9천만 원 정도 되면 한 20, 30%, 10% 계약금 걸고 나머지 잔금은 경락대출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해서 대출을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9천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를 이걸 계산해 준 이유는 뭐냐면, 저는 2년 거주하고 매각을 진행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해서 살다가 2년 뒤에 비과세가 되면 팔고 그 자금으로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때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물건을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은 2년 거주를 채우면 비과세를 받지만 투자자들은 거주를 할 것도 아니고 비과세 요건도 안 되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2년 거주하고 매각할 때는 2년 뒤 매각을 한다고 바로 팔리지도 않아요. 빌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조건에 팔리냐?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물건의 이 정보들을 보면 부동산은 시세가 2억 2천, 2억 3천 선이며 전세는 1억 8천, 1억 9천 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등촌동 574-3번지 클릭을 해볼게요. 자, 매매 아까 우리가 29.97이었죠. 자, 2억 4,700에 매수 거래가 있었는데 다 직거래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전세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가를 끌어올리지도 못했어요. 21년 9월이 일단 신고 기준으로는 마지막 거래고요. 그 전 거래가 전부 다 1억 8천 수준이에요. 전세가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금액대가 보증보험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증보험이 안 돼요. 저희가 아까 예시 든 게 1억 6,380만 원이 적정 시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증보험 안 되는 주택은 제가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검색하시면 위치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등촌역, 화곡역, 까치산역 있는데 이 매봉산이라고 적혀 있는 바로 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화아트를 있죠. 인근 매매 시세도 그닥 높지가 않아요. 지금 52.08제곱미터가 2억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29.68 비슷한 면적 2억 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억 3천, 2억 4천은 될 수가 없는 금액인 거예요. 거래도 많지가 않고요. 2021년 여기 1억 7천 이건 취소가 됐네요. 자, 2022년 12월에 51제곱미터가 2억 7천, 29제곱미터는 1억 9천이에요. 22년 1년, 23년도에 거래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지역인 거예요. 이것도 20년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세는 무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의 거래되면 자 2억이 시세라고 가정하고 전세가는 1억 6천 정도가 이제 시세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보증 한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9천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냐? 2년 뒤에 얼마가 적정하냐? 시세의 변동상이 없으면 저는 1억 5천에 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9천에 사서 2년 뒤에 비과세 여건을 갖추고 1억 5천에 매각. 혹여나 매각이 안 되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면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는 전세를 요즘 기피해서 수요가 많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매수가를 9천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청년 전세대출이라고 있어요. 전세가를 얼마에 공급할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2년 뒤에 보증 한도가 낮아져서 자 2년 뒤에 70%로 낮아져서 1억 3천 곱하기 140% 곱하기 70%로 낮아지면 1억 2,74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억 2천 밑으로 전세가가 떨어질 일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청년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아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최대 1억까지 1.2% 이자로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자 1억까지니까 1억 자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2천에 1억을 청년 전세대출로 받는 거고 이 주택은 1억 2천에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증금 2천은 세입자가 내는 돈, 전세대출 1억은 이제 주택기금에서 빌린 돈인 거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죠. 1억 곱하기 1.2%는 12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월 10만 원인 거예요. 자, 이 주택이 지은 지 얼마나 됐냐? 이 주택이 지은 지 얼마나 됐냐를 보면 되잖아요. 자, 2017년에 지었으니까 한 6, 7년 정도, 6, 7년 차 정도 되는 빌라인 거죠. 7년 차 정도 되는 빌라에 이 빌라를 보시면 이렇게 면적이 나와요. 위로. 조감도 없어서 방이 몇 개인지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울시에 보증금 2천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을 구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 오래되지 않은 빌라에 보증금 2천에 월세 1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냐 그렇지 않냐를 보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LHSH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임대료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경쟁률이 수십에서 수백 대 1입니다. 임차 수요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세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그 금액이 넘어가면 최대 한도가 1억인데 사회 취약계층이 5천만 원이라는 추가 보증금을 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2년 거주 이후에 이주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조건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수조건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인수조건 변경이 허가가 된 물건들은 모니터링 하시고 판단하셔도 충분히 도움되실 것 같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억, 몇십억 아파트는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희망을 잃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현재 빌라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